네, 사건 사고로 오늘 하루 종일 출렁이었습니다. 서정업 변호사 모셨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 백현주 동아방송 예술대 교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학에 대한 오늘 검찰의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소식까지는 차마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영학의 계부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신의 영월집 비닐하우스에서 목을 맸다고 하는데요. 하필이면 오늘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압박감, 부담이었을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백 변호사님? 네, 오늘 오후 1시 27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아까 조금 전에 속보를 보고 알았었는데 네. 그 집 영월군에 있는 집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네. 목을 매서 숨져 있는 것을 이것이 영월 그 자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계부의 이 부인이죠. 그러니까 이영학의 어머니가 발견을 해서 이제 경찰에 알렸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영학의 계부는 이번에 자살 여부가 아직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영학의 부인을 8년 동안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이제 고소를 당했었고 네네. 경찰 조사를 한번 받아서 이제 이영학의 부인의 DNA가 이제 채취율이 돼서요. 네. 어느 순간 성관계 부분은 인정을 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 경찰 조사에 관련된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졌을 거라고 이제 추측이 되고 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뭐 타살의 흔적이 없는 이상 자살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폐소생술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살리지 못했다. 더군다나 발견자는 부인이었고요. 지금 계부는 그동안의 경찰 수사에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았던 편이었습니다. 거절을 하거나 그러나 DNA가 발목을 잡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종합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계부는 어떤 행보였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적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출석 요구했을 때 못 온다고 전화 통화도 되고 그랬는데요. 10월 21일까지 출석하라고 출석 요구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저희가 연락을 안 해봤는데 집 주변에 뭐 기자분들이 가 계셔갖고 집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못 봤어요, 오늘. 오늘은 못 보시고 최근에 언제 보셨어요 혹시? 어제가 그저께인가? 뭐 하고 계시던 거예요? 그분? 농사도 짓고 이랬는데. 어떻게 수사를 이때까지 받았는데 오늘 이런 비극적 결론을 낸 겁니까? 제가 보기에 어떤 분들은 뭐 피해자가 이미 죽었는데 네. 왜 이게 강간으로 수사하느냐 이런 분도 있는데 네. 지금 이게 강간죄는 이제 친고죄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피해자가 죽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게 조사하는 게 맞고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우리 형사소송법 314조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게 사람이 죽으면 피해자는 이게 그 죽기 전에 그 녹화한 진술 있잖아요. 네. 여기 고소장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증거 능력이 있어요. 원래는 이게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서 법정에 피해자가 증언해야 되지만 그러게 법에 보면 피해자가 이게 죽었거나 네. 또 이게 사망, 질병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이게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피해자가 죽기 전에 쓴 고소장, 네. 그다음에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거,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DNA 검사, 또 이게 최근에 그 거짓말 탐지기까지 한다면 네. 저는 이게 유죄 입증이 충분했고요. 따라서 이게 그거에 부담을 느껴서 자살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동안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의붓아들 사건이 나왔음에도 뉴스 안 봐서 모른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해서는 유혹한 것이다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왜 자신을 그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했는지 모르겠다. 네. 그 부분은 나도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을 했었죠. 그랬다가 결국은 그 며느리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이 되면서 결국은 잠자러 왔던 며느리가 나를 유혹해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네. 강압적인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번복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장면, 바로 내가 의붓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그 며느리 투신 사건이 빌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 그때 보면 상당히 멀쩡했고 우유를 샀고요. 다른 분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영학이 혹시 덫을 놓은 건 아닐까요? 저 영월에 휴가 때도 가지만 부인과 의붓 아버지만 남기고 자신 가족들은 다 뺐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붓 아버지와 성관계를 하고 그 증거를 네. 제출하자. 그래서 의붓 아버지를 처벌하게 만들자라고 하고 성관계를 유도한 정황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좀 자살했던 것도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로 저 아내, 그러니까 이영학의 아내가 심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영학으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네. 최근에 클라우드 계정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이 최 씨, 사망한 최 씨가 6명의 남성과 유사 성행위를 한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 있어요. 네. 자기 아내를 내세워서 성매매를 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이영학의 태도를 본다고 하면 아내를 얼마나 학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뭐 기뻐서 그걸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영학에 의해서 그게 강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아마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이뤘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살 방조나 자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부분들은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경찰 조사를 보면 화장실에 창문이 너무 좁아서 누가 밀어서 떨어뜨리긴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하면 자살로 결론을 지었지만 그 자살에 이르게 되기까지 이영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그날 혹시 더 충격적인 말이나 예를 들면 뭐 좀 이런 표현 옮기기가 어렵습니다만 좀 지저분한 여인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써서 만약에 아내에게 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을 가능성 그래서 아내가 더 이상 못 참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고 하면 네. 사실은 이영학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아, 제가 하나 좀 여기서 이거는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살로 경찰이 단정한 거 아니고요. 네. 현재 자살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외상이 없고 저항한 흔적이 없기 때문인데 이제 이영학의 태도를 좀 보면 그 전에 아내가 사망을 했는데도 약간 방관자적으로 이렇게 그냥 별 관심 없는 것처럼 응급차도 않고 전화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네. 근데 투신한 아내가 원래 이게 12m 정도 높이거든요. 아, 그리고 네. 가로 세로 50cm 정도 되는 창으로 뛰어내려서 이건 누가 그 강제로 하다 보면 흔적이 남기 때문에 자살인 것으로 보인다지만 이게 떨어질 때요.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앞쪽으로 떨어집니다. 대부분이. 네. 이게 뒤에서 누가 밀면 등 쪽으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아. 굴러요. 네. 근데 이영학의 부인이 등 쪽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부분 때문에 이건 자살이 아니라 밀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사건의 키는 이영학의 입과 그다음에 딸입니다. 근데 딸이 현장에 같이 있는 거지. 아까 조금 전에 영상 보면 네. 이영학하고 딸이 같이 나와서 딸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지 전화를 하는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딸이 안에서 있었던 상황을 좀 알고 있다면 네. 딸의 진술을 유도하는 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의 딸에게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시에 아내의 투신 자살로 추정됐던 그 시점에 이영학은 뒤에도 계부가 의붓아버지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공공의 적을 만드는 듯한 동영상을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의붓아버지의 어떤 점을 몰아가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내가 지금 가서 그거는 그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최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아내가 어떻게 죽었냐면 그날 성폭행을 당하고 씻지도 않고 속옷을 영원경찰서에서 벗어놓고 그대로 죽었어요. 동영상 보시면 다 나와요. 저 태어나서 아내랑 싸운 적 없어요. 제가 아내 마지막 보낸 게 다른 남자한테 안기고 보낸 거라 제가 9월 5일부터 지금까지 정신없이 아내 속옷만 만지고 아내랑 보던 동영상만 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원해서 8년간 성폭행을 당했대요. 근데 아내가 그런 제 아내가 저한테 사랑을 증명한다고 마지막 그날 결혼 반지를 끼고 뛰었습니다. 이영학은 지금 검찰 브리핑에서 여중생을 추행하기 위해서 유인했다라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초등조사 부실에 대해서도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의붓아버지가 숨지고 성폭행 당했다는 부인도 숨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한밤중에 아내하고 계부를 남기고 외출했던 이영학을 보면은요. 그러면요. 이 사건 이후에 의붓아버지하고 이영학이 뭔가 모의를 하거나 짠 건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 뭐 어떤 과정에서는 이미 이영학은 이게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그 부분은 저희 단장이 좀 어렵고요. 조금 전에 그 이영학의 딸에 대해서 이게 구속영장 재청구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게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영학의 딸은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의 유일한 스모킹 건입니다. 네. 아주 이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이게 핵심 정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저 어머니 자살인지 타살인지 어머니에게 사망에도 목격자 아닙니까 딸이. 네. 그래서 이게 그 부분 조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본 사건에 지금 이게 중학생 본 사건에도 가장 이게 중요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히 있다 보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저는 네. 이게 이번에 좀 발부돼서 왜 사정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전부보다는 이게 수사 혐의가 범죄가 많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수면제 같은 거 이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게 좀 발부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부인을 다른 남성과 유사 성관계 혹은 성관계를 갖게 하고 다 CCTV로 촬영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영학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도 사실 추정만 무성하지 자살로 결론 나지 않은 상황에서요. 지금 태연이 전화를 눌렀던 이영학 그리고 자리를 비우면서 성관계를 유도했던 이 남성에 대해서 이제 무언가 더 우리가 파헤쳐야 된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 성매매의 아내를 이제 투입했다라는 거는 확인이 됐죠. 네. 그게 사실 동영상에 한 10명 정도의 남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10명의 신원을 이제 경찰에 다 파악을 했고요. 그러니까 성매매 부분은 이제 뭐 소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본인만 봤을까? 네. 이제 그 문제 때문에 해외 또 소위 이런 음란물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관련해서 혹시 영상을 팔아서 또 그걸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을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또 이게 있습니다. 저 동영상을 찍은 목적이 그런 판매 목적이 아니라 이 성매수란 남성들을 협박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 부분까지도 지금 경찰은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내 사망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일단 아내가 자살하기 전에 장을 본다는 것도 통상적이지 않고 네. 그리고 고소를 하고 나서 자살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고소를 하겠다는 건 내가 그동안 당한 건 세상에 알리겠다라는 건데 네. 그리고 체념하고 자살한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 그리고 이영학의 집에서 유서가 발견됐을 때 네. 이영학이 아내를 폭행한 것과 같은 흔적들이 있었어요. 이 얼굴 쪽에 있었고 또 갈비뼈도 부러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영학은 시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폭행을 피하다가 와이프가 투실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뛰어내려고 뒤에서 밀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사하는 것이 지금 이영학의 혐의에 관련된 나머지 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네. 이게 동영상 촬영에서요. 네. 중요한 부분이 이게 그 부인의 동의가 없었으면 당연히 이게 그 카메라 촬영죄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부인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면요. 그것도 이게 처벌이 되고 저는 네. 이게 그래서 그 부분도 수사가 필요하다 봐요. 네. 검찰과 경찰의 브리핑 속보가 나온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했다는 혐의로 이제 고소를 당했었고 네네. 경찰 조사를 한번 받아서 이제 이영학의 부인의 DNA가 이제 채취율이 돼서요. 이제 네. 어느 순간 성관계 부분은 인정을 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찰 조사에 관련된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졌을 거라고 이제 추측이 되고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뭐 타살의 흔적이 없는 이상 자살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폐소생술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출석 요구 발송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뭐 저희가 연락을 안 해봤는데 그 집 주변에 예. 뭐 기자분들이 가 계셔서 집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못 봤어요, 오늘. 오늘은 못 보시고 최근에 언제 보셨어요 혹시? 어제가 그저께인가? 뭐 하고 계시던 거예요 그분? 농사도 짓고 이랬는데. 어떻게 수사를 이때까지 받았는데 오늘 이런 사건 사고로 오늘 하루 종일 출렁이었습니다. 서정업 변호사 모셨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 백현주 동아방송 예술대 교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학에 대한 오늘 검찰의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소식까지는 차마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영학의 계부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신의 영월집 비닐하우스에서 목을 맸다고 하는데요. 하필이면 오늘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압박감, 부담이었을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백 변호사님? 네, 오늘 오후 1시 27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아까 조금 전에 속보를 보고 알았었는데 네. 그 집 영월군에 있는 집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네. 목을 매서 숨져 있는 것을 아, 이것이 영월 그 자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계부의 이 부인이죠. 그러니까 이영학의 어머니가 발견을 해서 이제 경찰에 알렸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영학의 계부는 이번에 자살 여부가 아직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영학의 부인을 8년 동안 살리지 못했다. 더군다나 발견자는 부인이었고요. 지금 계부는 그동안에 경찰 수사에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았던 편이었습니다. 거절을 하거나 그러나 DNA가 발목을 잡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종합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계부는 어떤 행보였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뭐 잠적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출석 요구했을 때 뭐 못 온다고 전화 통화도 되고 그랬는데요. 10월 21일까지 출석